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4월 19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서울 시세가 조금 올랐다면서요? 예, 서울만 소폭 상승했고요. 다른 타 도시는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500만 원, 전주 대비 15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6,300만 원, 인천은 1억 2,4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3천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이 왜 이렇게 150만 원 정도 올랐나요? 서울이 그동안 답보 상태로 오름세가 좀 주춤했는데요. 매도 물량하고 매수 물량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동안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 때문에 서울이 좀 주춤했었는데 예방주사 맞듣기 면역력이 생기니까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이제. 네. 예. 대표님 작년에는 서울하고 인천이 이렇게 등락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인천은 거의 등락폭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나 매수 물량이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살려는 사람이 없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자연히 오르는데 이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 열이라면 사는 사람도 열이 되니까 그 금액대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네. 예. 개인택시 양수교육 요즘 어때요? 양수 교육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번 주에 끝났는데 2,700명 정도 모집하는데 8,000명이 훌쩍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기하는 사람은 1년 내동 안 되던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은 한 번 접수해도 되는데 운이 안 좋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1년을 훌쩍 넘겨버리는 거죠. 네, 그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라북도 익산이나 경기도 포천에 신설 교육장을 신설한다고 말 나온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대표님 다음 주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역시 큰 틀의 변함없이 서울이 지금 1억 1,50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서울이 약간 더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많이 오르지는 않고 몇백만 원 오를 것 같은데 다른 타 도시는 지금하고 큰 차이 없이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며칠 전에 K5 신형 2024년 12월 모델을 저희가 매입을 해왔어요. 키로수도 얼마 안 타고 차량도 굉장히 풀옵션으로 좋은 차인데 이 운전자는 45년생으로 나이가 좀 드신 분이죠. 나이가 드신 분인데 신체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고 다발자로서 눈도 좀 안 좋으시고 청력도 좀 떨어지셔가지고 횡단보도 사고를 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사고건이 있어가지고 15점 벌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횡단보도 사고를 냈기 때문에 15점 벌점을 더 먹은 거죠. 그러면 30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부상을 입힌 분이 8주 진단이 나와서 15점을 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45점이 되잖아요. 총 45점으로 면허 정지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면허증 가지고 들어가서 스티커를 발부받으면은 정해진 날짜가 되면은 면허 정지가 떨어지면은 면허 정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차는 정지기간 동안 못 팔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교육을 받으면은 절반 정도 감면이 돼요. 우리 운전자분 숙지하실 그 부분이 사고를 내게 되면은 2주 진단이 나오면은 5점 정도 벌점을 먹거든요. 그 다음에 3주는 10점, 3주 이상이면 15점 벌점을 먹어요. 그리고 사망사고를 내게 되면은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72시간 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90점 벌점을 먹어버린다고. 121점 벌점이면 이 면허권이 취소가 되니까 이 벌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시 안전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같이 고령 운전자들은 특히 더 조심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분이 45년생이면 연세가 80세 아닌가요? 그런 나이로 80세가 이제 81세가 되는 거죠. 그러는데 이분은 그동안 운전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택시도 법인 택시를 오래 하셨고 버스 운전도 하고 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이분은 그래요. 본인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택시 운전을 해서 아들도 집도 사주고 본인 집도 마련하고 그동안 생활을 잘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렇지 않아도 팔려고 저울질을 했는데 이번 사고가 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들은 항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또 다른 기억나는 건이 있나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도 좋아요. 신용 등급도 좋은데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신한은행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가지고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인가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은행에 가니까 DSR 기준에 묶여가지고 아파트 살 때 담보대출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대출이 안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은행을 너무 믿고 진행을 했는데 은행에서도 자기네들이 대출 100% 장담을 안 하고 이 정도 선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겁니다 했는데 사신 분들은 100% 대출이 된다는 걸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돈 마련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5천만 원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다시 반려를 시켰어요. 반려를 시켜가지고 다시 취소를 하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낸 걸 되돌려 드리고 그 차량은 다른 분한테 팔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담을 하시더라고. 은행에서 잘 대출 상담을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은행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은행도 나름대로 고충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돈이 없는 분들은 대출 상담을 하더라도 너무 은행을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대출을 할 때 제2금융권이나 상금융권, 현금 서비스, 카드론 있고 아파트 살 때 과다 대출이 있으면은 이건 대출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 좀 많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그분은 개인 택시 양수는 못했지만 금전적으로 큰 손해는 안 봤네요. 저희가 100% 다 돌려드렸고 저희하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저희가 계약서 때 30만 원만 빼고 다시 다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살려다 못 샀으니 얼마나 낙심을 하시겠냐고. 예, 예. 개인 택시를 살려면 미리미리 이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려면은 금액이 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를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개인 택시 모델 중에서 특별소비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차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조사별로 말씀드릴게요. 택시는 택시 전용으로 나오는 차량이 있고 자가용이나 렌트카용을 택시로 쓸 수 있는 차량이 있어요. 택시 전용으로 나오는 것은 기아자동차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아자동차는 K8 LPG 전용차 한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택시 미전용 차량으로 해서 택시로 쓸 수 있는 거죠. 니로 전기차가 있고 K5 LPG 차량, EV6 전기차, 스포티지 LPG 차량이 있어요. 이 차량은 미전용 차량이라도 택시로 사용해서 특수세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택시 전용 차량이 소나타 LPG 차량, 그랜저 LPG 차량, 아이오닉 5 전기 차량 이 차량은 택시 전용 차량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미전용 차량으로는 자가용을 택시로 쓸 수 있는 거 아이오닉 6 전기 차량이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수세나 부가세를 다 환급받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KGM에서 나오는 택시 전용 차량으로는 토레스 전기차가 있어요. 그리고 미전용 차량으로는 승용으로 나온 거 LPG 휘발유 겸용 차량이 있어요. 이 차량도 택시로 가능하고 부가세나 특별소비세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느누 코리아에서 나오는 택시 전용 차량은 SM6 LPG 차량, 그리고 미전용 차량은 QM6 LPG 차량. 이 차량들은 전용이나 미전용이나 부가세 환급이나 특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분류가 돼요. 예, 예. 택시 전용 차량이 아니어도 특수세나 부가세를 환급이나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이 있네요. 그렇죠. 이 외에 이제 휘발유 차량 있죠.
휘발유 차량은 전혀 특소세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네. 예. 대표님, 다시 한번 제조사별로 부가세하고 특수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종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기아 차량은 K8 LPG 전용, 그리고 니로, K5 EV6 스포티지 LPG, 그 다음에 현대 차량은 소나타 LPG, 그랜저 LPG, 아이오닉 5 전기차, 아이오닉 6 전기차, 그 다음에 KGM 토레스 전기차, 그 다음에 토레스 LPG 차량, 르노코리아는 택시 전용으로 나오는 SM6 LPG 차량, 그 다음에 미전용 차량으로는 QM6 LPG 차량은 특소세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나오는 휘발유 차량은 특소세나 부가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휘발유 차량으로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은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나요? 취등록세는 일반 택시하고 똑같이 2.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승용차를 택시 아닌 승용차로 등록했을 때는 7% 정도 세율이 붙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2.2%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죠. 예. 그럼 대표님, 택시 전용 모델이라 그러면 차량이 싼가요? 택시 전용 모델이라고 싼 게 아니고, 처음부터 차량을 만들어 나올 때 택시 전용 모델로 만들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미전용 차량은 렌트카나 자가용 차량을 필요에 따라서 택시로 전환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전용 모델과 미전용 모델은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전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택시 모델로 나온 거고, 네. 미전용 차량은 자가용으로나 렌트카로 나온 거를 택시로 돌린 거죠. 네. 예. 대표님이 앞에서 얘기하신 모델들 외에는 특수세나 부가세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차종 중에서 휘발유와 배터리를 전용으로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 있죠. 네. 이 차량도 특소세나 부가세 면제 차량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럼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왜 전용 모델을 놔놓고 미전용 모델을 많이 좀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전용 모델은 선택이 보기 적잖아요. 네. 기아 같은 경우는 K8 한 모델밖에 없고, 현대자동차는 소나타, 그래도 현대는 좀 전용 모델이 많죠. 소나타 LPG나 그랜저 LPG나 아이오닉 5까지. 그리고 미전용 차량은 아이오닉 6가 있죠. 네. 그런데 요즘은 6는 거의 안 찾으니까 현대자동차는 거의 전용 모델로 가는 거죠. 네. 예. 구독자분들이 개인 택시 승용차 모델을 구입해도 택시 전용 목적이라면 특소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택시 전용 모델이 아니고 일반 휘발유 차를 뽑아가지고 택시로 갔을 때는 특소세나 면허세를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택시는 전용 모델하고 미전용 모델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차종만 특소세와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님?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4월 19일입니다. 서울 시세가 150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특소세와 부가세 면제받는 차종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오늘 대표님께서 그에 해당되는 차종을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잘 들으셨다가 개인 택시 구입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